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면서 사연 종종 듣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천박하고 괘씸한 남편을 보내버린 설을 풀려고 사연을 보내봤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제가 어린 우리 딸 키우면서 남편을 어떻게 뒤지 않고 대로 보내버렸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내요. 남편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 4년 차예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해서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저희 남편은 원래도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틈만 나면 임신한 전 때 이렇게 칭얼거렸거든요. 아무래도 난 전문적으로 살 걸 그랬어.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법이자나 로스 그레에 가고 싶다. 진짜 알지. 당신 공부 잘했던 거 근데 나 지금 우리 딸님이 임신한 상태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잖아. 지금 로스쿨로 틀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다니는 대기업도 충분히 훌륭한 회사야. 지옥이야 차라리 내가 전문적으로 일하면서 나중에 내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것이 낫지. 그때 그냥 돈 때문에 대기업 법무팀에 번개불에 콩고 먹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진짜로 내 친구들처럼 로스쿨 갔어야 됐거든. 그렇게 회사가 힘들어. 사실 난 회사 다닐 때 즐거웠거든요. 딸이 곧 출산 예정이라 휴가 내두고 그만둔 거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난 회사에 있을 인자가 아니야. 난 내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나보다 멍청한 상관한테 바짝 기어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맨날 떠들어대는 것도 딴지도 못 걸고 묵묵히 들어줘야 되니까 열받아. 사실 남편은 기본적으로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서울명대 법대를 순수로 졸업한 숙제 저편이 부자라고 똑똑한 사람인 거에 반했거든요. 거기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더 멋져 보였고요. 그에 반해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고 소질도 없어서 그냥 졸업하자마자 빨리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하던 회사는 외국 회사들이 자주 일해서 영어도 곧잘 해야 됐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과 국어 사회는 영 성적이 안 나왔지만 딱 하나 영어만큼은 재밌게 배워놔서 지금도 외국인이랑 간단한 영어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 타서 생활해야 됐죠. 저는 결국 집에서 제가 낳은 어린 딸을 열심히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서 됐고 당연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만한 걸 찾아봤어요. 그러다 음식점으로 고민해보기 시작했는데 어릴 적부터 저의 소울푸드는 당연히 떡볶이 순대. 튀김이었는데 딱 찍어 먹으면 온 세상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양도 많고 늘 맛있는 떡볶이가 안 좋아하고 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제가 이제는 직접 만들어서 팔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걸 업으로 삼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제가 분식을 좋아하는 만큼 분명 더 맛있게 만들어서 차별화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떡볶이집을 차려야겠다 생각을 한 건 남편의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넘는 기간 동안이나 방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신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딸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의아하시죠? 하지만 계속 자신의 회사랑 맞지 않다며 변호사로 살고 싶다며 뛰쳐나온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끊기니까 결혼할 때 모아놨던 비상금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직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만 관심을 가지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들어갈 돈과 산화는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살림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이 돈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늘 계산해왔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고2로 로스쿨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어요. 솔직히 말해, 로스쿨 입학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서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로스쿨은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준비하는 사람도 다 반사고요. 오죽하면 40대 이상 로스쿨 입학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이상 입학자는 수도권 로스쿨에는 거의 없고 지방에만 조금 있다고 해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남편이 도전하는 걸 무조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이미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됐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직 준비를 해도 가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안 그래도 생활비 때문에 힘든데 보태주시려나 하는 내심 기대도 하고 있었어요. 상간회 때 시어머니가 본가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 고 자랑했던 거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꺼내는 소리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한테 남는 돈 1억이 생겼어. 그래서 이 돈을 너희에게 쓰려고 한다. 어머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막막했는데 생활비도 거의 다 떨어져 갔고요. 대뜸 이러시다니 저희에게 줄 거라고 선언하신 거에 현찰로 주시나 보다 생각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을 전문직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거. 원래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게 진짜 명문전세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아들을 변호사로 준비하도록 하려더니 잘 할 수 있지네 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1억이 남는 돈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노후 자금에 쓸 수 있는 돈이지 않냐?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순전히 우리 아들을 전문직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서다. 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생활비는 당분간 내가 벌어와라. 그래도 저희 지금 당장 살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1억 중에 일부만 생활비로 써도 될까요? 절대 안 되지.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말했잖아. 생활비는 내가 벌어오라고. 내가 일하는 동안만 나랑 사돈이 번갈아 가며 손녀딸 돌봐주면 그만 아니냐. 돈 벌고 얼른 알아봐라. 아들 변호사 준비하는데 쓰라고 주는 1억이 매달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서 보고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는다며 주식에다는 1억 원의 돈으로 자기 아들의 변호사 준비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리고 정작 남편이 변호사 준비를 시작하니 손녀딸 봐주신다 이야기는 속 들어가고 자꾸 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편 변호사 준비하는 돈을 주신다는데 마다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억지로 하는 이적보다 여건만 된다면 계속 공부하게 해서 로스쿨도 가고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싶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전도는 남편 변호사 공부 준비하대만 온전히 썼어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생활비를 벌여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된 저는 갈 곳이 동네 분식집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딸 봐주진다더니 홀랑 여행이나 가버리고 급한 일 있다고 하고 계속 빠져나가셔서 결국 친정 엄마한테 저 일할 때만 잠깐씩 봐주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딸의 키울 돈을 마련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더더욱 저는 경력 단절 때문에 다시 일반 회사로 취직은 못했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에 딸 키우는 생활비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는 음식하는 것으로 창업하는, 그럼요. 당시에는 분식 창업이 답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분식창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얘기하며 분식집을 하고 싶은데 창업 비용이 걱정이라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털어놨더니 친정에서 바로 제가 분식집을 차리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하며 선뜻 도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믿을 건 가족밖에 없구나 생각했고 저과 딸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지 돈 내가 써도 돼?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일 텐데 나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내가 우리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몇 배로 갚을게. 우린 어차피 자식이라고 우리 딸 하나인데 그럴 때 도와주려고 돈을 모아둔 거야. 너한테 우리도 투자하는 거니까 기가 막히지 말고. 우리 딸, 분식집으로 성공하자. 엄마, 나 감동받았어. 정말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분식집 차리라고 준 이 돈 절대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할게. 그래 시댁에서도 사비, 변호사 만드는데 1억 투자했다며. 우리야말로 우리 딸 사정 만드는데 1억 보증. 잘 되어도 평타치기 힘들어. 그 예만의 분식집 사장님은 잘만 되면 프랜차이즈 할 수도 있고 요즘엔 또 뭐 밀키트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더라. 우리 엄마가 완전 박사의 박사야. 엄마가 믿고 나한테 투자해준 만큼 엄마가 지금 이야기한 거 다 도전해 볼 수 있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 분식집 대할 때까지 파이팅. 저는 정해준 비용으로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디저트까지 모두 제가 머리를 싸매고 만들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제 노력이 다 들어간 거라 그런지 더 애정이 가고 손님들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한번 찾아오시면 단골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죠.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고 분식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보완하는 게 이 동네에서 제일 단골이 많은 분식집이 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덕이 컸던 것 같네요. 남편은 시댁 1억 지원과 함께 저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심히 공부했고 로스 합격해서 호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분식점에 진심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차린 분식집이 바로 우리 집의 기둥인 셈이었으니. 근데 시어머니가 본인 생일날 생일 파티 해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든다고 내가 투자하여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알지, 아들? 앞으로 엄마한테 더 효도해야 된다. 아이, 그럼 당연하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 뭐 해? 당신도 선물 준비해 온 거 드려요. 저번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남편 변호사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 금이 짱이지. 아, 근 돈은 너 분식집 차려줄 돈은 있으면서 우리 아들 변호사 되는데 더 투자를 하시지. 왜 분식집을 차려주셨다니? 그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너 분식집 할 때 얼마나 들었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쏙 빼고 하라는 건지 참 너무. 아시다. 어머님이 남편 변호사 만들려고 주신 억보 더 비싸죠. 아무래도 가게 하나 새로 차리는 거니까요. 인테리어 비용의 월세 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니 분식집 차리는데 1억이 넘게 된다는 거야? 그 조그맣고 허름한 분식집 차리는데 1억이면 그냥 그 돈 받아서 생활비로 쓰지. 뭐하러 가게를 차렸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사람이 말이야,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는 거야. 정말 무식한 투자가 아닐 수 없구나. 어머님, 그게 왜 무식한 투자지? 저희 친정 무시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라서 제가 이번만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다는 것도 투자고수 차린 것도 투자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겠다.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야. 제가 한마디 더 할까 하나.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좋은 날 좋게 끝내려고 이쯤에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양과 어머님들이 자식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정반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아들 변호사 공부에 투자한 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친엄마가 딸 분식집 려주는 투자가 무시받을 만한 일된 자 말이죠. 노후 자금 준비되어 있는데 친정은 안 돼 있어서 걱정이라니?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며느리는 너무 평범하다고 느는 시어머니가 이미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멀리 살았던 건데요. 이렇게 한 번씩 사람 속을 긁어놓을 때는 정말 시어머니 고모고 엎어버리고 싶더라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와 분란 만들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우리 분식집에 쫓아와서는 저한테 분식집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해요. 저는 황당해 이렇게 대모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식집을 접으라는 거야? 이거 없이 내가 당신을 공부해 우리를 키우고 가는 생활비가 감당될 것 같아. 아이 그래도 명세의 남편이 변호사가 될 거고 또 내가 대기업 출신인데 와이프가 분식집이 뭐냐? 분식집이 분식집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 돈은 얼마든지 다른 일로 벌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분식집에 집착하는 건데 화를 내면 쑤아 붙이길래 저는 남편 반응에 공부하느라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기요 라고 말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내가 힘들게 이 분식집으로 우리 집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오늘 당신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얼른 다시 들어가서 마음 잡고 공부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난 말해야겠어. 생활비 보는 건 알아? 안다고. 근데 분식집보다 일반 회사에 다시 취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노력을 안 해? 분식집 차리는데 1억도 더 들었다며. 그 돈 빼서 생활 있으면 되잖아. 이거 당신 욕심이야. 끝까지 후기는 남편에게. 저는 절대 분식집 포기 못한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당신이 마음 편히고 공부하게 해준 우리 딸 키울 수 있게 해준 그런 우리 집 기둥이 바로 내가 차린 분식집이야.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또 포기해서도 안 돼. 정말 이럴 때마다 질린다. 질려됐어. 나 갈게. 남편은 단호한 저의 태도에 화를 내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기는 머리 좀 식히고 들어가겠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그 난리를 쳤던 이유는 따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모임에 나가서 아들이는 뭐 하냐 질문에 쪽팔려서 대답 못했다고 남편에게 찾아와 긁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허름한 곳에서 며느리가 분식집 하며 우리 아들 공부 바라지 않다고 말해야겠어. 아니, 엄마, 그게 사실인데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1억 주신 거 말고 저한테 뭐 해주시는 것도 없잖아요. 생활도 다 와이프가 벌고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주 모양 빠져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남편은 어디서 뺨 맞고 엄한 저한테 와서 화풀이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떡볶이 먹으러 온 동네 아주머니에게 듣고 알게 됐고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공부로 끌어들인 것도 어머니고 저한테 나가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남편한테 제가 하는 분식집이 창피하다 그러셨다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힘든 변호사 공부하느라 힘든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변호사 공부 1억까지 주시면서 하신 장본인이자니까.
아, 그럼 우리 아들 변호사 되면 그땐 그 허름한 분식 좀 그만둘 거네요. 내가 동네 처음 피해서 친구들 보기 쪽팔려서 그런다. 제발 급에 맞게 살자. 저는 제가 차린 분식점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분식점 차린 게 우리 지금 가족을 내게 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응원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물러터져서 아직도 합격을 못하는 거다. 벌써 몇 년째 줄 알아? 그만하면 됐어. 변호사 말고 다시 대기업 다니라고 해라. 어머님이 쓸데없이 나서서 남편 걸지만 않으시면 다음 연도에 바로 합격할 거려. 그러니까 저희 집 일에 그만 간섭하여 분식집이 뭐 어때서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 변호사 준비하는데 더 보태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땐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맞받아치고 와서 남편한테 얘기해 줬더니 남편이 저한테 약간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았다고 하며 사과를 받아줬죠. 근데 그때는 그게 거짓 사과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식점을 운영하며 저희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남편 변호사 만들기에 성공하자 이제 우리 딸과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가 돈 투자해서 너의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너네 분식집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변호사 사무실이나 하나 해줘라. 그럼 딱이지 않겠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뻔했어요.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화를 최대한 누르고 정중히 시어머니한테 대답해 드렸죠. 손님들 없으면 바로 들이받았을 겁니다. 어머니 대체 그건 어떤 계산법이에요? 제가 그동안 생활비 다 벌어서 애도 혼자 키웠는데요. 어머니께선 저 일할 때 손녀딸 봐준다고 하더니 결국 그 이후로 한 번도 봐준 적 없잖아요. 저는 제 역할 이미 차고 넘치게 해왔고요. 아무것도 안 한 어머님이 사무실을 차려주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씩씩거리다가 감히 우리 아들 변호사 사무실을 이런 허름한 분식집보다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냐며 제가 손님들 들리려고 만들어 놓은 튀김을 다 엎어버리고 갔습니다.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손님들은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며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튀김 엎고 간 것까지 다 치우고 마지막 손님 드신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연락도 없이 분식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반갑기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수모에 당한 서러움에 튀김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며 맞고 했냐며 돈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남편한테 투자할 게 아니라 제 분식집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새로운 분을 한번 소개해 줬고요. 그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큰 희망을 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변호사 되고 제대로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준 적이 없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생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변호사가 된 걸 다시 축하해 주려고 저녁에 창 장사를 정리하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 짐이랑 물건들을 다 싸서 주차장에 던지고 트럭을 불러놨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물었더니 남편이 씩 비열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수고했고 자료는 없으니까 잘 가라. 나 변호사 됐는데 폼 빠지게 분식집 아줌마랑 살 순 없잖아. 남편은 변호사가 된 후 몇 달간 마땅한 로펌을 못 찾아서 고생하며 저에게 성질을 냈거든요. 그 말이 듣자마자 이래서 나한테 짜증을 부렸나 딱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여자 변호사를 알게 됐는지 그 여자 변호사하고 만나는 것 같았죠.
저에게 대뜸 이혼 통보를 하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결국 저를 버리는 남편을 보고 인생 공부 제대로 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도 본대를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오시면서 남편 보란 듯이 옆에 주차장에 있던 벤츠를 열고 제 짐과 물건을 트렁크에 실으니까 남편의 경악을 하며 놀라며 막아 서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 남의 차에 타면 안 되는 거 몰라? 트렁크는 왜 열었어? 이거 누구 차야? 뭐냐고? 당신, 야. 멍청하게 그래. 가지고 변호사로 먹고 살겠어? 이건 내 벤츠지만. 미쳤다고 남의 차에 하겠냐? 뭐, 분식집 아줌마랑 그 폼 빠져서 못 살아. 그러자 사색이 된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저를 멍청하게 쳐다보고만 있길래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변호사 준비할 동안 나는 뭐 놀았는 줄 알았냐? 그래, 이게 차라리 속 편하다. 이번에 제대로 갈라서자. 너, 우리 분식집 상황 아예 몰랐지? 사실 내 분식집 상당히 잘 나갔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배려해준 나한테 뭐? 넌 이제 진짜 끝이야. 끝. 그게 무슨? 그럼 이게 당신 차라는 거야? 아니, 그게 당신이 성공한 게 왜 내 공부에 방해가 돼? 너 일부러 숨긴 거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분식집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너 공부하는데 방해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생각했던 것뿐이야. 근데 변호사 합격하자마자 그딴 소리를 하니,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해야 될 판이지만, 분식집으로 뭘 어떻게 팔았길래 벤츠를 몰아? 아무래도 안 믿겨. 말이 돼? 분식집이 잘 벌어봐야 분식집이. 이제 너 혹시 뭐 대출 땡겼었는데? 너 그러다 골로 간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머리가 있으면 좀 받아들이라고. 우리 분식집 이태원에도 분점이 있고 전국에 프랜차이즈 깔릴 거야. 우리 엄마가 몇 달 전에 어떤 투자자 한 분을 소개해 줬거든. 그 길로 바로 준비해서 프랜차이즈 만들었어. 친정에서 나를 한 번 더 도와주신 게 컸지. 그게 아니면 내가 벤츠 끌고 있겠어? 뭐, 아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꿈이야. 꿈.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전히 날아 떨어지고 말았죠. 날아 이은 사람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분식집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우리 가족들 뒷바라지 하려고 분식점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까 단골도 많이 생기고 점점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니 저 정마가 신이 나서 이태겠다고 하시면서 한 투자자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투자분 설명을 듣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바로 분을 했고요. 그리고 친정엄마와 투자자의 제안대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됐죠. 남편은 저희 분식점이 잘 나가도 그래봤자 분식점뿐이지 뭐 그렇게 유를 떠나면서 무시하길 했습니다. 저는 있었지만 있는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냥 손님이 좀 많아졌다 그만했죠. 투자자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프랜차이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미리 테스트용으로 이태원점에 분전하지 냈다는 건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남편을 생각해서요. 허름한 본점에서 계속 일했고 분점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하자 남편은 부르르 떨면서 내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 며 제 멱살을 잡으며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최악의 남편이죠. 내가 감히 날 속이냐? 내가 알던 내 아내가 맡긴 난 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 팔을 막고 그 순간 바로 남편 뺨을 올려버렸죠.
바람 피고 조강 지쳐 버리려다가 놀랐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힘들게 고생해서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날 버려. 그리고 어디서 가면 나한테 손을 대려고 해?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뺨 맞고 얼얼해진 남편이 어버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제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남편에게 제대로 이혼 선언해줬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할 사람은 나야. 그동안 너 변호사 만들겠다고 개고생한 거 위자료로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고 장난해. 이혼이라. 절대 안 되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걸 나한테 숨긴 건 죄가 아닐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나 변호사야. 어디 그게 내 맘대로 될 것 같아.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분해하면서 바득바득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소송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저는 분식집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이태원 전부터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변호사를 써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 넉넉하게 받고 본점이랑 점이랑 다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분들을 소개해 주신 저희 친정에 그만큼 보답도 하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제가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했더니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그놈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져. 그래도 지금은 그놈 버리고 멋진 사장님 됐잖아.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 내가 정말 엄마한테 지금보다 더 잘할게. 그럼 당연하지. 내가 정말 투자 잘한 거 같네. 우리 딸, 고마워. 친구들한테도 이 소식을 알리고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 남편 귀가 한동안 무척이나 간지러웠을 것 같네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혼하려고 한 너네 남편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괘씸해서 나 같아도 절대 안 살겠다. 정말 잘했어. 장하다. 내 친구, 고마워. 그동안 연락 못했던 건 이해 좀 해주라. 내가 혼자 분식집 하나에 분전 프랜차이즈까지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이해를 바라고 있어? 당연한 거지. 그냥 내가 연락 없으니까 바쁜가 보다 했어. 우린 괜찮아. 몇 년 있다가 봐도 어색하지 않는 게 바로 진짜 친구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터놓고 나니까 더 든든하고. 그동안 제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오로지 저희 가족, 세 식구 남편, 딸내미 생각만 하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들도 가족들도 챙겨야 될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된 전 남편은 당연히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위자료에 남은 돈 얼마 없는 거 사기까지 당해서 결국 고시원 얻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에도 제대로 된 로맨스도 못 찾고 버는 돈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정말 능력도 없고 자기 앞날도 모르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죠. 바람피던 여자 변호사는 결국 빈털털이 된 무능력한 전 남편을 버린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가 아쉬워서 이런 놈을 만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되자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지겹도록 연락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받지 않았죠. 바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제 급의 전 남편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님 떠나고 후회하는지 아쉬운 건 오히려 전 남편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걔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울고불고 사정하고 매달려도 소용없죠. 뭐, 그런다고. 있었던 일이 뱉었던 말이 무시와 모욕이 다 없어지겠네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염치불구하고 저희 본점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필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거나 분식점 한다고 무시하고 그럴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걸 나한테도 살짝 뜸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잖니. 이건 속있네. 죄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좀 하면 안 되겠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셨네요. 근데 뭘 어쩌시겠어요? 손님들 불편하시게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며칠을 푼점이랑 본점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만나지 않니? 내 성애를 봐서 한 번만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치는 거 생각해봐 주면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빈다.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정말. 그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분식 좀 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화를 푸느냐고. 나는 나를 몰라서 묻는 거야. 제발 알려줘.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당신 아들이랑 진짜 이혼했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울며 겨누려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나가라고 할 거예요. 당장 나가.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돈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아들도 변호사인데, 너도 아쉽진 않아? 분식집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었다며?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필요할 텐데. 내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그때서야 사색이 돼서 도망치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정말 웃겼어. 나는 4년 동안 고생하면서 번 생활비를 가족에게 진심으로 주었던 건데. 짓밟은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 벌을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변해서 팔자 피자마자 이혼하려고 했던 남편을 저는 절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랑 친정 아빠랑 딸이랑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렵니다. 그동안 너무 남편 위주로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새바람을 피우고 저를 버리려 했다는 게 정말. 다시는 남자 키워주는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시려? 저와 같은 생각일까요? 제가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제대로 코 납작하게 해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편이든 누구든 남이 잘 돼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저는 이제 깨달았지만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은혜는 아는 돈만 거두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